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내란으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7월 22일 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금 가장 큰 강적이 나타났거든요. 그게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열흘 남은 관세 협상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째깍째깍 초침이 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고 이 이야기 포함해서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먼 거 같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네. 사이에 두 네. 정부 사이에 관세 협상 그렇습니다. 마감 시간이 네. 열흘 앞이라고요. 네, 우리가 그 트럼프가 언제나 물러선다. 네네. 타코라는 얘기 많이 했었죠. 아, 트럼프 겁쟁이처럼 항상 네네. 물러선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진짜 그 트럼프도 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 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지. 먼저 지금, 이 그림 한번 보시면 뉴욕타임즈 오늘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K-뷰티 한국 화장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걸 1년치를 막 사들이고 있다. 한국 마스카라를 사들이고 있다. 한국 마스카라요? 네. 아. 한국 화장품이 또 인기가 좋잖아요. 네. 이제 이게 그래프 지금, 좀 띄워주시죠. 예, 이거 이제 그 캡처한 그림인데요. 1년치 마스카라를 사들일 만큼 이게 영문 기사구나. 네네. 아, 마스카라 영어로 저렇게 쓰는 네. 거예요? MASCARA. 그런 K-뷰티가 거였구나. 그만큼 인기인데 이게 지금 이제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겁을 집어먹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뉴욕 타임즈 기사에 네네네. 나온. 그러니까 관세 많이 매길 게 분명하니까 빨리 한국 마스카라 사놓자. 네, 미리 이런 사놓자. 미국 분들이 1년치를 미리 사놓자. 1년치를 네. 관세 네. 폭탄 때문에 네, 오를까 그걸 가격 뉴욕타임즈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할 만큼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소비자들은 네. 이번에는 트럼프가 물러서지 않고 관세를 매길 거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네네. 뜻이기도 그래서 하네요.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무려 15% 늘었습니다. 늘었다는 것도 관세 전쟁을 앞두고 지금 이제 미리 사재기를 하는 경향도 나타난다는 거죠. 물건을 미리 사재기를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뉴욕 대표가 이 성공적인 합의라고 볼만한 합의를 하면 15에서 18% 정도로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는 뭐 이렇게 질러보는 거고 어느 정도 좀 낮아질 여지는 있다. 한국 정부 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낸 친서에서 네. 한국은 25% 관세를 8월 1일에 매길 테니까 네. 그동안에 맞습니다. 잘 협상해라 뭐 이런 네. 내용이었잖아요. 그 똑같은 편지를 일본에도 똑같이 보냈죠. 몇 초 네. 차이로.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 25%냐 아니면 블러핑이냐 두고 여전히 뭐 허풍일 수도 판치가 있고. 엇갈립니다. 네. 근데 지금 네. 이분은 마이클 비먼은 전 네. USTR 네네. 대표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그냥 전문가로서 발언을 한 전문가로서 건가요? 네. 정보를 알고 미국 있는 건 아니고. 공식 그 발언 아니고요. 그리고 15에서 18% 정도가 될 전망이 있다. 네네. 이렇게 그리고 말했다는 거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며칠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2주에 한국 경제 운명이 달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절박한 상황이죠. 그렇죠. 트럼프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서 네. 손해 보더라도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분 말씀 이제 물론 경제인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결국 지금 소고기, 쌀, 그다음에 뭐 구글 지도 같은 것들 양보를 해서라도 수출이 잘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취임 두 달 만에 최대 지금 그 승부수가 될 것이고 네. 이걸 잘못하면 취임 초에 엄청난 이 폭풍을 맞았던 이명박 대통령처럼 전 대통령처럼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 소고기 협상이 관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그랬죠. 똑같이 소고기와 또 절박한 쌀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소고기 당시는 광우병 위험이 네네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네네. 높았던 때였는데 네. 소고기를 양보하는 바람에 네, 이 그렇습니다. 거리 시위, 그리고 촛불 시위가 벌어졌던 당시 거죠. 30개월 소고기를 막았는데 지금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라고 똑같은 과제를 지금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네. 상황이고 쌀도 개방하라 더 사라 뭐 이렇게 네네. 얘기하고 있고.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200년 동안 미국 관세인데요. 이거 보면 이제 관세가 쭉 낮아졌죠. 그냥 거의 지금 이제 10% 미만의 저 빨간색 파란색이 어떤 의미죠? 빨간색이 이제 수입이고 파란색이 수입이고요. 빨간색은 이제 그 듀티어블 임포트가 둘 다 수입인데요. 수입 관세인데 네네네. 이게 지금 최근 2, 30년 사이에는 거의 10% 미만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올해 5월에 지금 8% 정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산하기로는 15%가 높아질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효 관세네요. 실제로 매기는 뭐 네네. 면세되고 이런 것들 다 그런 실효 포함해서 관세입니다. 네네. 실효 관세가 그러니까 이미 좀 높이 매기고 있는 셈이죠.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관세가 기록적으로 높아질 거다라는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제 거의 1950년 이전 상황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카라를 이렇게 사들이고 그렇겠죠.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올해 6월까지 올해 들어서도 지금 이미 이제 관세가 일부 품목 관세가 매겨져 있으니까 그 품목 관세 매겨져서 관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보시는 그림이 지금 이제 지난 10년 동안 미국 관세 세수 수입인데요. 보면 이제 올해 들어서 급격히 관세 수입이 올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그 OBB 법안을 강정수 박사랑 살펴보셨죠? 네네네. 그게 One 보면 이제- Big Beautiful Bill. 네, 오빠 법안이라고 그거 아름다운 법안인데 이 거기에 핵심이 또 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나온 이 여러 전망들을 보면 감세를 파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기댈 수 있는 곳. 가뜩이나 또 최근 앱스타인 또 이 다음 시간에 앱스타인 살펴보기로 하셨다고 했죠. 네네네. 미국 여론이 좋지 않은데 결국 트럼프의 마지막 승부수는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결국 수출 그다음에 미국 제조업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기대의 언덕이 관세 먹였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트럼프가 탁호를 한다면 미국 트럼프의 리더십이 급격히 흔들리겠죠. 그래서 트럼프도 여기서 쉽게 물러서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근데 며칠 전에 그 경남대 양승훈 교수가 그 조선업 전문가이면서 네네. 동시에 또 인문학자, 사회학자이기도 네네.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미국은 제조업은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건 네네.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인력 때문에 이런 네.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네네. 그 트럼프의 꿈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 첫걸음은 어쨌든 관세를 매겨서 국민들에게 네네.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네네. 이번에는 만만하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네. 이 얘기 하시는 네네. 거죠 지금. 네. 다른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전에 한번 수출 비중 한번 볼까요? 한국은 그래서 이제 미국 비중이 많이 지금 이게 미국인데요. 그 파란색이 미국이고 노란색이 중국인데 이게 사실 한때 중국 비중 굉장히 높았다가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 예, 우리나라 수출 우리나라의 비중이요. 전체 수출 중에서 네네. 그 나라가 몇 퍼센트 차지하는가? 중국 사실- 확 늘었다 확 네, 줄었네. 사실 이제 네. 박근혜 정부 지나면서 한한령과 중국 비중을 낮추고 있고 사실 이게 한국 이렇게 그 무역의 패착일 수도 있는데 중국을 좀 멀리하면서 안미 경중이 아니라 사실 안미 경미 현상으로 몇 년 동안 왔었죠. 그래서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라서 그 윤석열 정부 때부터 네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떨어졌죠. 특히 지금 또 이제 이게 이 관세 충격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비중이 줄었고 미국 위상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이 상태에서 관세를 매기면 우리 네. 수출에 그래서 상당한 타격을 올 수 전체 있다. 19%를 차지하는데 일단 중국에서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 수출 기업 92%가 15%도 큰 충격이다. 지금 25%는 재앙이고요. 15%까지 낮아지더라도 여전히 견디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설문 있습니다. 결과인가요? 네네. 그건? 수출 기업들은 15% 관세도 높다. 네, 매우 높다. 이렇게 견딜 수 얘기했다는 없다. 거죠. 다른 나라들 한번 볼까요? 나라들은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스캇 베센트 장관이 재무장관이 협상 시한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한 걸 보면 아마 8월 1일보다 좀 늦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탁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런 이제 관측도 나오지만 사실 이번에 보면 오늘 이제 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시면 다른 나라들은 이미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고 이미 좀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있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네네. 캐나다는 일단 그 미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결합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의존도가 우리는 높다. 그리고 서로 제2 교역국이기 때문에 무역 규모도 굉장히 7,600억 달러 정도 되는 굉장히 크고 공급망이 얽혀 있어서 우리가 손해를 보면 너희도 손해 본다라고 이제 서로 이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특히 안보, 마약 밀수 차단, 그다음에 광물 공급망도 있고 방산 협력도 있고 해서 캐나다는 어떤 좀 딜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EU는 유럽은 또 유럽은 또 사이즈가 크잖아요. 네네. 이게 단결력이 있어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것은 모욕이다라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 이게 안 되면 항공기, 의료기기, 농산물까지 2차 보복관세 리스트까지 지금 내놓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게 나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미국산 무기
안 사고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달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유는 아마 만만치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과 일본이 또 불리한 게 캐나다와 이 유럽은 막강하거든요. 근데 또 만만한 게 또 이제 일본과 한국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일본 볼까요? 이거 오늘 어제 지금 참의원 선거 결과였죠. 그 일본이 한동안 뭐 아첨하면서 막 잘 보이려고 하고 마감 모자 쓰고 막 장관이 맞습니다. 마감 모자 쓰고 그러다가 네. 갑자기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가 또 참을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갑자기 돌변했죠 네. 태도가. 그랬는데 총선 결과는 지금 참패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참여연 선거에서. 네, 과반이 무너졌고 지금 이제 또 극우 정당이 또 득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리더십이 지금 뭐 무너져 있는 상태라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다라는 말이 오늘 NHK에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협상은 사실 아시겠지만 쫄리면 지는데 그렇죠. 지금 시게루는 굉장히 이시바 시게루는 굉장히 지금 그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쫄려 있는 상황이고 삐끗하면 지금 네, 총리직을 그리고 잃게 될 상황이죠. 이 트럼프는 이 또 협상의 달인이니까 당신들 지금 뭐 이렇게 뭐 권한도 없지 않느냐 아니면 또 지금 실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상황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겠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밀어붙일 거라서 매슈 굿맨 CFR 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도자의 강단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시바 시게루는 이미 약화됐다고 판단을 하면 더 강경한 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마 이제 트럼프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그 면담을 잡지 않은 거 보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캐릭터 자체도 이렇게 간단한 캐릭터는 아니죠.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지금 이제 아마 협상을 지금 골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네. 미국 사람이고 트럼프 네. 같은 미국 사람이고 그냥 영어로 우리 영어 신문에 기사 나온 것만을 네.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네, 네. 알고 있다면 네. 와, 저 사람은 암살 위기에서 벗어났어. 네. 네. 그리고 막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네. 군인들이 체포하러 막 국회로 왔는데 네, 네. 그거 지금 이겨냈어. 담을 뛰어넘고 네. 압도적인 그 표차로 지금 탄핵을 밀어붙였죠. 예. 탄핵하고 예. 그다음에 또 그리고 나서 당선이 됐어. 네. 이런 이미지라면 만만치 않겠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지지율도 것 같아요. 높다. 그리고 현재 지지율도 트럼프가 높고. 갖고 있지 못한 게 또 민주적 정당성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뭔가 이렇게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도 뭔가 이건 이 명분에서 좀 쫄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도 많이 남았고 임기도 많이 어쨌든 뭐 남았고. 정보 보고 다 할 텐데 대사관에서 지지율도 엄청 높다. 의회도 장악하고 있고 네, 이런 네. 얘기들이 이제 네, 아마 들어갔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일본은 또 근데 일본은 또 이게 외교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국제 여론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소프트 파워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트럼프 이러면 안 된다라는 여론을 계속 그 국제 외교망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게 트럼프가 또 이번에 또 노벨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네. 국제 여론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국제 석학들이나 그런 이제 여론에 설리는 것들이 압박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멕시코와 인도를 살펴보면요, 멕시코도 역시 국경을 접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 이민들도 이 도와주지 않겠다, 아니면 안보 협력을 중단하겠다, 마약 카르텔도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로 트럼프를 계속 지금 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들은 그러니까 역시 일본은 별로 없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역시 미국을 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 이 압박 카드를 가지고 있죠. 한국도 협상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제 뭐 방위 산업이나 아니면 조선업 등의 일부 있을 거고 네네네. 또 이제 동북아 안보가 있을 텐데 그건 오히려 또 약점이 될 수도 있죠. 네. 인도도 역시 카드가 있습니다. 인도는 역시 세계 최대의 또 내수 시장의 그렇죠. 성장성 그다음에 14억 인구. 예. 그게 이제 또 우리만큼 성장한 나라가 어딨냐라는 게 베팅 포인트로 잡고 있고 에너지, 항공, 방산 등의 이제 그 수입이 미국 수입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야 우리는 좀 잘해줘야지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먹힐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네. 트럼프가 이번에는 타코하지 네.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는 전망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외신을 보니까 와코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건 와코는 정확하게 대응되는 말은 아니고요. 네. 월드 세계가 겁먹고 물러난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올웨이스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밀어붙이면 결국 또 이걸 트럼프를 꺾기는 어렵다라는 그 우려가 일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BBA 법안,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핵심이 세금 감면이기 때문에 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지금 우려가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깎아주고 어떻게 이걸 버틸 수 있냐. 결국 트럼프가 마지막 기댈 건 결국 재정 건전성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 채권 가격도 우려도 있고 결국 트럼프는 관세가 감세의 대책이다. 감세를 했지만 관세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감세로 2034년까지 5조 달러가 줄어드는데 만약에 10%만 보편 감세 관세를 매겨도 4.5조 달러를 만회할 수 있다. 트럼프가 믿는 구석이 관세라는 거죠. 이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10% 관세에도 4.5조 달러면 그러니까, 이게 5천조 원, 6천조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지금 25% 불렀지만 대충 깎아줘 어느 정도만 돼도 이걸 감세한 거 다 만회하고 성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 한국 정부도 이걸 살짝 어느 정도 선에서 그 트럼프 양보할 마지노선이 있을 거라서 그 뭐 어떤 카드를 주고 밀어붙여서 이 트럼프가 어떤 선에서 양보를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영희님, 고구마 깎아님, KT 이호님, 마드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나라 경제 걱정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든지 의견 넣어주세요. 그런데 네. 그 예를 들면은 이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예. OBBBA 법안 네. 이 법안이 때문에 사실은 일론 머스크하고도 갈라선 거 아니에요. 네, 일론 네. 머스크는 내가 돌지 만들어 가지고 나라빚 줄이려고 공무원들 해고하고 이런 무리수를 막 뒀는데 네. 이렇게 감세해 가지고 재정 적자를 오히려 늘리면은 나라빚이 더 늘어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관세다. 관세로 나는 네. 돈을 벌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25% 질렀는데 야, 절반 깎아줘도 우리는 오히려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해서 지지층도 잡아둬야 네. 되고 지금. 오늘 그 또 이 하나투자증권에 나온 그 자료 보니까 관세가 또 여파가 오래가진 않는다. 사실 이게 금방 또 적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1년 과거 그 보면 관세를 매겼을 때 1년 안에 다시 경제가 반등을 해서 한다는 그런 관측도 있고.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면은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사실은 네.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마스카라, 화장품 마스카라를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그렇죠. 번들을 뭐 네네. 10달러 뭐 이렇게 주고 사다가 네. 10달러, 20달러 주고 사다가 이게 갑자기 25% 붙으면은 그렇습니다. 100달러치가 125달러 되고 뭐 10달러치가 12.5달러치. 이게 논쟁의 네. 의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마스카라를 덜 사고 소비를 좀 줄일 거기 때문에 물가가 또 어느 정도 그렇게 뭐 관세 올린 만큼 다 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 올리면 그만큼 이제 수입이 늘어나고 이게 선순환이 돼서 이 물가가 1년 지나면 또 안정이 된다라는 그런 또 가정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타코에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또 네, 타코 할 거다. 트럼프가 또 물러설 거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 만약 8월 1일 이후에 어떤 상황까지도 위험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잖아요. 다 지금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분위기인데. 그리고 아마 네. 이재명 대통령이 딜을 잘하겠지라는 그런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네. 그렇지만 뭐 긴장을 늦출 순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네. 업데이트 해보죠. 다음 소식 한번 이것도 들어볼게요. 사실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미국 트럼프는 지금 이제 관세에 네네. 그 이 베팅을 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사실 그 지난 대선 때 법인세 감면을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법인세 그래서 감면.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뭐 이렇게 호텔 경제학 이야기도 하고 네네네.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 재정 건전성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집권하고 나니 이제 조심스럽게 법인세 인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보실래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인데요. 법인세율 OECD 국가보다 낮다. 평균보다 2.8% 높아라고 이게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사실상 이제 조선일보가 많이 하던 프레임인데요. 올리지 말라고 미리 사전에 지금 이제 강하게 경고를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세율이 OECD 국보다 낮다는 거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 네네네. 후보자가 네. 한 이야기죠. 예, 인사청문회 한 청문회 말이고 과정에서 했던 얘기인데 네네. 이게 틀렸다고요? 이게 사실은 오래된 또 논쟁인데 사실 이제 이 법인세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비교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수많은 팩트 체크가 있었는데 조선일보처럼 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지표만 골라가지고 더 낮다느니 높다느니 그런 가불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짧게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법인세가 나온 것도 구윤철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얘기한 거죠. 올릴 수 일단 있다. 흘렸고요. 이걸 사실은 여론을 떠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오늘 나온 언론 보도로 보면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리는 쪽으로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가 올리는 쪽으로 이미 그 방향을 굳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까 OBB의 미국 법안처럼 한국도 사실 지금 이제 강력하게 지금 재정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제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빚을 좀 내도 된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재정 건전성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감세해가지고 너무 이 세수가 펑크가 나서 이거 재정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세는 그렇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제가 엄청 공들여서 만든 그림인데요. 지난 이제 6년 동안 이 파란색이 소득세고요. 네네네. 녹색이 법인세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부가가치세 종합세인데 아 정부가 거둔 모든 세금을 네, 다 액수별로 딱 나눈 합쳐본 거네요. 건데 지금 보시면 2022년 대비 확 줄어 있죠. 법인세가 초록색이 줄어 있는데 가장 많이 줄어든 게 결국 법인세가 줄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법인세가 많이 네네. 줄었네. 그래서 이제 국세징수 이것도 이 그림 보시면 법인세가 거의 근로소득세보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내는 것보다 법인이 내는 게 더 적은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역전이 됐군요. 이 2023년에. 그림도 한번 보세요. 관리재정 수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부 재정 적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윤석열 3년을 거치면서 나라 빚이 지금 이거-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아니 무슨 건전재정 하신다더니 이게 네. 무슨 건전을 한다더니 감세하고 또 세수 예측도 실패해서 덜 걷고 덜 쓰고 했는데도 이렇게 적자를 내서 재정을 더 망가뜨렸네. 지금 이게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이걸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넘겨받은 상황인데다가 마중물을 해보자라고 지금 이제 민생회복 쿠폰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건드리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인세를 이번에 높일 가능성이 있다. 네네. 뭐 이런 그리고 얘기죠. 이걸 보시죠. 아까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 이 법인세 팩트 체크 공방이 있었죠. 네네네.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조선일보가 말하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의미로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네 보세요. 이거는 이거 높은가요, 낮은가요? 이거 보면은 중간 정도 되잖아요.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중간 정도. 최고 세율인데요? 네, 최고 세율입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 여기에 또 이제 그 이 함정이 있는 거죠. 최고 세율이라는 건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나 현대차 등 뭐 3천억 이상 그 돈 내는 본 기업들이 내는 세금 가장 높은 세율이고 세율이 네 구간이 있는데 사실 그 대부분 그 기업들은 15% 세금을 내죠. 그런데 네. 이제 최고 세율이 26.4라는 건데 외국은 이렇게 일률 세금을 매긴 데가 많기 때문에 최고 세율만 놓고 또 비교하기도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최고 세율 그림인데요. 최고 세율도 이제 뭐 다른 나라들과 등락이 있죠. 그래서 보는 건 이제 실효 세율인데 실효 세율은 이제 우리가 뭐 R&D 감면과 뭐 다른 온갖 감면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있죠. 맞아요. 대기업들도 그 26.4% 그대로 내지 않아요. 다 그래서 그걸 감면받아서 보면 우리 이제 소득공제 연말정산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환급을 받죠. 이 그림이 사실은 핵심인데 조선일보는 이 그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실효세율. 예. 이거는 실제로 낸 세금을 얘기하는 예, 거죠. 낸 세금이고 낸 세금 이익 대비 낸 세금인데 이익 대비 낸 세금. 노란색이 두 개 있죠. 위에 있는 게 한국 기업들 평균 세율이고요. 19.6이고 아래에 있는 게 한국 5대 기업. 5대 기업이면 제일 큰 기업이잖아요. 예, 제일 큰 기업들이 13.9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율이 낮네요. 예, 이익 대비 세금이 굉장히 낮게 매겨져 있어서 사실은 우리는 혜택을 주고 큰 있네.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고 있는 데다가 사실 이걸 말하지 않고 5대 기업이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 예, 삼성, LG, 뭐 현대차 그 뭐 기업들이 이런 이거밖에 내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걸 빼놓고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데다가 아까 보셨다시피 한국 그 세금이 엄청 많이 지금 법인세율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죠. 법인세율 자체가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줄었고 올해도 당연히 줄겠죠. 네네. 줄어든 상황인데 이렇게 줄어든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이제 다시 조금만 올려서 네. 원상회복을 하자. 2022년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약간이라도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기획재무 장관이 그걸 이제 살짝 그 거론한 상황인데 벌써부터 보수 신문과 경제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경제도 어려운데 법인세 올려야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정환 대표님의 분석에 따르면 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충분히 올릴만하다. 특히 올릴만하다. 대기업들, 초거대 기업들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미 조세 비중이나 아니면 그 세금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 그림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죠. 한국이 그 다른 나라들 대비 맨 위에가 이제 그 스웨덴이고 일본이 빨간색이고요. 네. 다른 나라들보다 이미 조세 비중이 이제 낮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파란색이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 세금도 적고 그 중에 법인세는 더 적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올리겠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복지고 뭐고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세금도 많이 거둘 필요가 네. 없어서 낮은 상태다가 쭉 올라가고는 있는데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세금 부담이 적은 복지국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선진국 수준, 우리와 소득이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만큼은 조세 비중을 높여야 되고 특히 근로소득보다 법인세가 더 적은 상황은 뭔가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국민들 소득을 좀 늘려서 민생개발 쿠폰도 뿌리고 해서 좀 마중물을 해서 좀 자영업자도 활성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해 보자는 그 차원인데 여기서 그 기업들 세금을 올리는 걸 반대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그럴까요? 같아요. 네. 내일 다음번에 네, 더 네. 전해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유명한 미성년자 성추행범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이야기 김매현 리드가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